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장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게 되는 진심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후회와 용서의 순간.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 전해주는 울림은 때때로 살아남은 우리를 흔들고 또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장례식에서 발견된 한 통의 편지, 그리고 그 편지가 만들어낸 화해의 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병원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이 가득 놓인 영정 앞에는 29, 아니 39회의 삶을 끝맺은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수수한 블라우스 차림, 눈가에 번진 주름까지도 따스하게 느껴지던 모습. 그 웃음을 바라보며 시어머니 명자는 눈을 깜빡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친정 식구들이 분주히 손님을 맞이했지만 명자의 마음은 그곳에 닿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아들 성우는 무표정했습니다. 긴 투병으로 이미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걸까? 아니면 너무 깊은 상실감에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낼 수 없었던 걸까? 그저 무심하게 보이는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명자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명자의 오래된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참 착했는데 안타깝네요. 위로의 말들이 오갔지만 명자는 그 말들을 차마 가슴에 담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들을 키워낸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사랑은 늘 무뚝뚝한 방식으로만 드러났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살림을 도맡고 뒷바라지를 해주면서도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명자. 지연 역시 그랬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그 다정함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성격. 명자와 지연은 늘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서로의 진심을 어설프게 엇갈린 채로 지내왔습니다. 장례식은 그렇게 끝이 나고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조문객들도 친정 식구들도 하나둘 돌아간 뒤 빈소를 정리하던 명자의 발걸음은 어느새 지연의 방 앞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집, 그러나 며느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 방 안에는 지연이 읽던 책 몇 권과 작은 손거울,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한쪽에는 작은 상자 하나. 무심히 열어본 순간 명자는 그 안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단정한 글씨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순간 명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가슴 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투병 중에도 끝내 전하지 못했던 지연의 진심이 고스란히 그 몇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늘 무뚝뚝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때때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부족한 며느리였지만 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지만 성훈과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글자를 한 줄 한 줄 따라 읽을수록 명자의 눈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토록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 속으로만 삼켰던 미안함과 후회가 마치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려 했습니다. 지연아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이름. 명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오랫동안 쌓아둔 오해와 무심함을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울음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떠났지만 편지는 남았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명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무뚝뚝하게만 굴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건 바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편지를 품에 안고 난 뒤 명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이어졌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빈소의 불빛이 꺼지고 장례식장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지연의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편지를 꼭 쥔 채 마치 그 글자를 놓치면 지연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명자는 알았습니다. 그 울음은 지난 세월 동안 미처 전하지 못한 자신의 진심을 향한 울음이었습니다. 문득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장례 내내 무표정하게 있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손에 든 편지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뭐예요? 편지예요? 잠시 침묵.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거다. 성우는 말없이 다가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명자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글. 하지만 그 글을 다 읽고 난 뒤 성훈의 어깨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래.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네요. 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편지를 다시 품에 안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곁에 있었잖아. 지연이는 그걸로 충분히 고마워했을 거다. 어쩌면 명자가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건넨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잠시 그 손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전해오는 따뜻함이 낯설면서도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가 끝난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모두 끊기고 나니 남은 건 깊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부엌의 의자 한쪽이 비어 있고 거실의 탁자 위에는 지연이 자주 쓰던 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명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멈춰서서 한참이나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국을 데우고 아이들의 옷을 개던 모습. 그 순간 명자의 입술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만 했을까? 명자는 지연과 함께했던 짧은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사실은 며느리의 작은 미소가 집안의 분위기를 얼마나 바꾸는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집안의 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지연이 병에 걸리고 점점 야위어 가던 시간, 걱정이 되어도 차마 다정한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괜찮냐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한 채 그저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놓아주며 무심한 척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 진심을 전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동안 명자는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편지를 펼쳐 읽었고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또 다른 후회와 다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가족들에게는 달라져야지. 어느 날 저녁 성훈이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장례 끝나고 친정 쪽에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친정? 네. 장례식 때 어머니가 너무 차가워 보였다고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아닌지 걱정하시더라고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연의 친정 가족들이 보냈던 미묘한 시선들. 그 시선 속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음을 명자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시선들 속에 담긴 건 원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명자는 용기를 내어 지연의 친정을 찾았습니다. 작은 마을의 낡은 집 앞에 서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을 연 건 지연의 언니였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군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명자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집안의 대화는 길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이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을 때 언니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생각했군요. 어머니를 원망만 한 줄 알았는데 명자는 그제야 무겁던 마음의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지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날 밤 명자는 처음으로 지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물론 지연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남겨진 이들에게 작은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 명자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들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가 힘내야 지연이도 편히 있을 거다. 예전 같으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말. 성우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안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예전과 달리 부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과거에는 살림은 당연히 며느리의 몫이라 생각하며 일부러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연이 비워둔 자리를 대신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연이 남긴 흔적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을 끓이며 반찬을 만들며 명자는 자꾸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지연이가 좋아했는데 이 반찬은 꼭 싱겁게 해야 했지 아이들 입맛 맞추느라 늘 고민했었는데 그런 말들을 내뱉는 자신을 보며 명자는 어쩐지 낯설게 느꼈습니다. 무심했던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성훈의 아이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 둘은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막내 손주의 질문에 명자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명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하지만 늘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꿈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아이들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명자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명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더 다정해져야겠구나.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명자는 손주들의 밥그릇을 챙기며 자연스레 지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엄마가 이 나물볶음을 참 잘했지. 항상 내 입에 맞춘다고 간도 싱겁게 했어.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거구나. 그 말 한마디가 명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은 고집스레 입을 다물며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는 걸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떠난 이를 기억하는 건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성우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마웠습니다. 뭐가? 아이들 앞에서 아내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저는 차마 못 꺼내겠더라고요. 아직 힘들어서. 명자는 아들의 말에 잠시 숨을 고르고는 잔잔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 지연이가 편지에 그랬잖아. 남은 가족 잘 부탁한다고. 그 말 나 혼자만 들은 게 아니야. 너도 들은 거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게가 있었지만 그 무게 속에서 따뜻함이 스며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낡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지연의 스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스카프, 늘 외출할 때 두르곤 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스카프를 손에 쥐자 명자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참 따뜻했지. 너는 늘 따뜻했어. 그날 저녁 명자는 그 스카프를 며느리의 딸,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거야. 내가 가지고 있어라. 손녀는 두 손으로 스카프를 받아들고 얼굴에 가져다 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냄새 같아. 그 말에 명자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지연이 떠났지만 그녀의 온기는 여전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명자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자는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따뜻한 말들을 이제는 가족들에게 서슴없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지연의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어쩌면 그것이 지연이 남긴 편지의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글 몇 줄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자는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회는 남았습니다. 밤마다 편지를 꺼내 읽을 때면 가슴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지연이의 마지막이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그 후회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회가 명자를 움직이게 했고 남은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연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제사를 지내며 명자는 아이들과 함께 지연의 사진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손주들이 작은 손으로 국화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그 순간 명자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너희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도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거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자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자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남겨진 마음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눈물로, 또 때로는 따뜻한 다짐으로 흘러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명자의 집에는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성우는 예전보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 애썼고 손주들은 할머니 곁에서 차츰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명자는 속으로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내가 대신 서 있구나. 하지만 내가 남긴 마음을 지키는 게 내 몫이겠지.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마을 경로당에서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인사만 나누고 돌아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이웃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일 참 안타까웠어요. 고생 많으셨지요. 예전의 명자라면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고생은 지연이가 했지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순간 경로당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늘 강하고 깐깐하던 명자가 며느리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히 부른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이렇게 큰 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 살아있을 때 조금만 더 마음을 내어놓았더라면 둘 사이의 오해도 훨씬 일찍 풀렸을 텐데. 그 생각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명자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해야지. 그래야 지연이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지연의 친정 식구들과 다시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제사 준비를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찾았을 때 지연의 언니가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명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연이를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다 전해지지 못했네요. 순간 언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늘 무심하시고 동생에게만 엄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생 편지를 읽고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요. 두 사람은 그 말에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오래 묵혀둔 서운함과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다시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 글자를 눈으로 따라 읽으며 오늘 나눈 대화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부족한 며느리였지만 늘 감사했습니다. 그 글귀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후회의 무게로만 읽혔다면 이제는 새로운 다짐으로 들렸습니다. 지연이 남긴 건 단순한 용서의 말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이 서로를 이어가라는 부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손주들과 함께 마트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막내 손주가 장난감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도 좋아했을 거야. 그 말에 명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조차 엄마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명자는 아이들 곁에 무릎을 굽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서로 잘 지켜주자. 아이들은 순수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지연이 남긴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성훈과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부탁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자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지연이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기일을 맞아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작은 상 위에 국화를 올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가 우리 곁에 남긴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야.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해. 아들 성우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믿음과 따뜻한 온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듣고 있을 거죠? 명자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함께. 이날 밤 명자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남긴 말대로 나는 이제 다르게 살아갈게.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 늦지 않게 전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명자의 가슴 속에는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후회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무게가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명자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편지는 단순히 며느리의 마지막 흔적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며 명자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편지는 여전히 명자의 머리맡 작은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편지를 꺼내어 읽던 날들이 있었고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펼쳐보곤 했습니다. 편지는 종이가 조금 바랬지만 그 글씨체만큼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어머니,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 문장은 명자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후회로 시작된 눈물이 용서로 이어졌고 결국엔 새로운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아들 성훈과도 서툴지만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입 밖에 내지 않았을 잘했다, 고생했다라는 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성훈은 잠시 멈칫하다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졌음을,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명자는 손주들과 함께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전히 환하게 웃는 지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진을 가리키며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웃는 거 진짜 예쁘다. 그 말에 명자의 가슴이 또다시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눈물이 아닌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지. 마음도 얼굴만큼이나. 아이들은 사진을 껴안듯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연이 남긴 사랑이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명자의 이웃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늘 고집스럽고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명자가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작은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참 달라지셨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명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조금 알게 된 거죠. 늦었지만. 그 늦음 속에서도 명자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 명자는 지연의 기일에 맞춰 작은 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흰 봉투 속에는 떨리는 손길로 적어 내려간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떠난 뒤에야 많이 배웠다. 마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았다. 내가 남긴 말 덕분에 나는 달라질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야 말한다.
사랑한다. 그 편지를 영정 앞에 올려놓으며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지연이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편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가족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 달이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후회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회마저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편지 한 장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전하는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에 닿습니다.